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기준으로 FDA 퍼두파 골 데이터가 D-18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KRX 바이오 이제 탑10 종목 중에서 주간 상승률 1위 종목 기록했죠. 그리고 2024년도 1분기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진양원 회장이 이제 경쟁 상대로 이제 로슈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간세포함 관련해서 1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 실적 리포트를 통해서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마다 나오는 이제 바이오 탑10 이제 섹터 펀드 관련되는 부분에서 구성 종목 중에서 HLB가 10.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약해내면 대부분 일단 보합이든지 윗단으로 올라갔는데 HLB는 이제 주간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주 한 주는 5일선을 타면서 갭 상승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10만원대 종가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11만원대 정도 했으니까 10% 정도 이렇게 증가되었다,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에 이제 리보세라님 환자 생존기간 추가, 기존에 이제 22.1개월에서 작년 11월 달에 클리니컬 트라이얼.gov에서 OS값 이제 추가 연장 관련되는 부분 업데이트가 23.8개월로 한 1.7개월 정도 더 연장되었던 부분들은 다음 달 이제 24일 정도 이제 초록 나오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이제 아스커 발표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FDA 이제 허가 기간 이후에 이제 올 달에 이제 HLB 그룹 자체 내에서 형사와 또 아스커 관련해서 이런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뭐 영향을 주고, 요 관련되는 부분들은 주간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임상에서 가장 FDA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임상 데이터 값이 OS 값이죠. 이 생존기간 관련되는 부분을 연장하느냐 여부가 중요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1차 치료제보다도 훨씬 높은 22.1개월 정도를 했고, 올 달에 이제 공개되는 최종 데이터는 23.8 정도로 작년에 나왔는데요. 자, 여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IR을 하면서 이제 2027년도, 2029년도 피크 매출 3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에서 좀 참고로 이제 토드 헬스케어 이제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2029년도에 간암제 치료제 시장 자체가 6조니까 지금 환율로 대충 계산하면 한 8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조 뭐 7조 8조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피크 매출 3조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미국 시장에서 뭐 50% 점유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2029년도 피크 매출 동안에 보면 이건 이제 뭐 시장 조사 기간에 따라서 이거보다 많이 나오는 데도 있고 이거보다 작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냥 요 자료를 하면 이제 한 3조대가 여기에 이제 기존 하는 어떤 베스트 인 클래스로 성장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도 한번 가격 매출 목표대가 요 어떤 시장 성장 전망하고도 이어진다. 결국은 뭐냐면 간암 환자는 사실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아시아권이 훨씬 이제 많은 편입니다만, 시장에서 이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보통 간암의 그 위험 인자가 B형 쪽이 이제 70% 정도로 제일 높거든요. B형 간염. 그 다음에 뭐 C형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 대사성 질환에서 비알코올성, 알코올성, 요쪽 관련되는 부분이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형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이제 C형 쪽 원인으로 해서 이제 간암으로 이제 발전되는, 그러니까 C형 간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발병이 되면 한 30-40% 정도가 간암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게 이 부분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로슈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에 이제 나왔던 뭐 자료를 좀 보게 되면 그 올해 SG 제형 관련되는 부분을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SG 제형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피하 주사 형태를 그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되는 시장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적용이 된다. 모든 승인받은 적응증 관련해서. 그러니까 티센트릭이 요거는 이제 정맥 주사 형태로 이제 적응받았던 부분에도 요 부분이 적용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with specific indication, 그러니까 폐암 쪽, 그 다음에 간세포암, 예, 그 다음 유방암, 여기도 다 이제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 뭐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로슈의 그 1분기 실적 관련되어서 찾아보면 요 파이프라인 중심이 있고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로슈 그룹의 디벨롭먼트 파이프라인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경쟁 상대라고 로슈를 지금 타켓하고 있으니까 보통 빅파마에서 탑 이제 뭐 10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파이프라인 자체가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HLB 같은 그룹 전체로 이제 다 하면 리보세라믹 외에 이제 하면 이제 그 한 10개 정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향후에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1상이나 2상이나 3상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은 빅파마의 어떤 R&D 능력 자체는 굉장히 이제 양적이나 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있다는 부분들도 좀 참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센트릭이 이제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2004년도에 이제 FDA 허가를 받아서 거의 지금 한 20년 정도 돼 가는 부분이고,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 이제 2016년인가 뭐 그때 이제 17년인가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여전히 이제 이 로슈의 항암 라인에서는 면역 항암제 중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보시게 되면 티센트리가 아바스틴의 그 부분에 이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면 오주반트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리보세린과 캄네리주맙도 이 간암에서 이제 간세포암에서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이제 치료 옵션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오주반트, 네오주반트, 색전술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으로 계속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존의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자체가 지금 한 5개 정도 이렇게 지금 임상도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폐암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뭐 RG7446, 그 다음에 뭐 이 CSC 요 부분은 뭐 편평세포 암종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어주반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티센트릭하고 그 다음에 카페시타빈, 카보모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TMBC라고 되어 있는 거는 3중 이제 음성 유방암입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보면 계속 이제 되어 있죠. 2025년도에 보면 티센트릭하고 또 루비넥테틴, 그래서 이것도 폐암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도에 보면 하이리스크 해가 또 티센트리, 그 다음에 ADC 쪽에 이제 캐사일라라고 이제 로슈의 그 ADC 제품이 있죠. 여기도 보면 이제 허투타켓과 이제 티센트릭을 면역항암제, 그러니까 면역항암제도 이제 여러 기존에 이제 병용으로 쓰이고, 이제 리보세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떤 기전이 있고, 캄넬리주맙도 이런 기전이 있지 않습니까? 로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펜딩된 부분들도 미국 쪽에서 티센트리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상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이제 디벨롭먼트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도 5개 정도 이렇게 뜨죠. 그 다음에 이제 Young Portfolio to Drive Growth in the Near to Midterm 해서 성장 원인 관련해서 이제 2024년도에 두 가지 이제 NE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오가 아니라 예, 이 이제 케미칼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2016년도 이제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티센트릭 관련되는 부분의 실적 영향이 여전히 로슈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보면요,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영 포트폴리오 이제 딜리버링 스트롱 그로스 관련해서 바비스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이 높죠. 그 다음에 오크레부스라든지 뭐 졸레어라든지 예, 뭐 있는데, 여기 티센트릭을 보시게 되면 성장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훨씬 더 그 점유율이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올라왔고, 오히려 이제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이제 점유율이 줄어버렸잖아요. 70%에서 50%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 이제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일본 쪽 이런 부분들이 줄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쪽에서는 이제 뭐 해서 전체적으로는 1% 정도 증가입니다만,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점유율이 작년도에 이제 하반기 줄었다는 부분들을 올해 1분기에도 지금 이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로슈의 이런 어떤 하락적인 어떤 부분, 그러니까 상승률,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 베스트 인 클래스를 희망하는 리보세린과 캄넬리 주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그만큼 이제 중단율이라든지 출혈 관련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처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이 고용암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티센트릭이 포제타 다음입니다. 예.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티센트릭의 절반 정도 밑단에 조금 있죠. 그래서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그로스 드리븐 바이 요쪽이죠. 그러니까 티센트릭이 저응증이 뭐 HCC도 있습니다만 결국 폐암 정도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주반트 보조제 형태,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제의 HCC. 근데 보면 ex-US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 외의 부분은 성장을 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의 이제 SG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나마 이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성장을 조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4년도에 티센트릭 관련되는 SG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여러 적응증으로 미국 허가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하반기에 있죠. 예, september니까. 예, 요 부분들도 이제 로슈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로슈에서는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 부분들인데 유럽 쪽이 좀 커버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임핀지 임주도를 보실 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로슈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미국 쪽에서 하락세가 딱 보여지잖아요.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RB 2등급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중단율로 나타나고, 실질적으로도 미국 쪽에서는 떨어지는데 유럽에서 좀 커버를 해주고 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키포인트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임핀지하고 임주도를 했잖아요. 근데 임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CTLA4를 바이오마커라는 타켓이거든요. 근데 CTLA4 계열의 면역항암제가 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현장에서 많이 쓰이지 않아서 사실은 트레멜리부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했죠. 왜냐하면 개발을 해놓고 이게 제대로 좀 팔리지 않아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이중 그 면역항암제끼리 이제 병용한 임핀지와의 어떤 결합으로 병용인데, 사실상 스트라이드 요법이라고 하는 게 임주도는 한 번만 딱 투여하고 임핀지는 4주 간격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임주도 자체가 독성이 많으니까 임주도를 한 번만 써가지고 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라이드 요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이건 병용이 아니지 않느냐, 뭐, 요런 뭐 이야기들도 뭐 주총회 IR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임핀지하고 임주도 같은 경우에는 임주도 매출이 그 임핀지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임주도를 임핀지와 결합해서 그래도 임주도를 좀 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면역항암제끼리 병용요법의 이 장점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아바스틴의 출혈 문제에 대한 이것 때문에 아바스틴의 그러니까 로슈 제품의 어떤 점유율을 아스트라제네카가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의 간독성 우려. 요거는 뭐냐면 결국 이것도 그냥 아바스틴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기존에 이제 뭐 소라페닙이라든지 렘바티닙이 이런 영향인데, 리보세네 같은 경우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입니다만 이 간독성 우려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바스틴 같은 출혈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더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시용 쪽에서 간염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그랬고, 그리고 OS 값이 여기는 1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 그리고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에 독성 부분이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만, 로슈 제품의 단점들을 극복하면서 점유율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 그러니까 두 회사의 단점들을 리보세렌과 캄넬주맙은 더 극복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잘 따져보면 이제 기대감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2024년도 1분기 이제 실적을 4월 25일에 이제 실적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예, 보시게 되면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임상 관련되는 부분,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3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계속 이제 확대를 하려고 이제 임핀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임지도보다. 그래서 이제, 성과를 보시게 되면, 레비뉴를 보면 온콜로지에서 가장 핫한 거는 사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폐암 쪽에서 타그리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강한 게 임핀지죠. 이 타그리소만큼 한데 이제 성장률 관련되는 부분은 한 9%, 예. 요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예, 보시게 되면, 미국 쪽에서 이제 이 부분 있죠. 미국 쪽에서 Continued Demand Growth Driven, HCC 나와 있죠. 그러니까, 로슈는 이제 미국 쪽에서 이게 줄고 유럽에서 이걸 커버를 하는 대신에 아스트라제네카가 HCC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다. 뭐 결국은 이제 뭐 폐암 쪽도 있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멀지 마킹에서 HCC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단에도 주면서, 임핀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는 이제 뭐 한 29%, 요 CR이라고 하는 고정 확률로 하는 거고요. 액츄얼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환율 따지는 건데, 미국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19% 성장을 했죠. 이멀진 쪽에서도 83%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 40%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임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임주도는 이제 한 번만 하니까, 근데 성장률로 보면 여기도 보면 한 70%, 2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결국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슈의 이 부분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데, 두 회사의 이런 단점들이 리보세렌과 캄넬주맙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시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이렇게 임핀지나 임주도가 올라갔듯이 리보세렌과 캄넬주맙 관련되는 부분에 흐름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을 보게 되면 이게 분기죠. 분기당으로 대충 따져보면 분기당 임핀지가 대충 한 1조가 넘거든요. 물론 이제 임핀지가 뭐 HCC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암종이 있습니다만, 1년에 따지면 한 4조, 5조 정도가 지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4조, 5조 정도가 나온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어떤 이제 점유율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출시 이후에 본격적인 매출은 사실 이제 뭐, 올해는 뭐 이렇게
아주 뭐 대단한 어떤 이제 매출이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의 어떤 가능성을 보는 어떤 대조 자료로 참조를 하시게 되면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되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HCC의 두 회사의 어떤 매출액이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포트파 일정이 이제 18일 이제 거의 이제 3주가 안 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간인 만큼 작년에 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